지금 시간이 2019년 3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예, 오후 10시 5분. 오늘은 일요일이라 일요 세미나를 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뜬금없이 상승이 크게 왔는데요. 음, 예, 1%? 1% 가까이 상승이 왔어요. 상승이 왔는데, 음, 지금 뭐 하루 종일 개발과 관련된 일만 집중하다 보니까 상승이 오면 상승이 왔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조금 이런 걸 이제 찾으셔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어유 뭐 목요일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상승이 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대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부터 이야기하던 종목 중에 CJ, CGV라는 종목이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종목을 분석할 때는 그 종목이 나름 구조적으로 삼성생명만큼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종목은 어쨌든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이라 어느 정도의 반발력은 보인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 사실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엉뚱하게도 그 얘기를 들은 분 중에 어떤 분이 그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같이 거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일단 글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 그 투자 전략 만들기가 있는데 오늘은 지수를 보면서 음, 대충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전략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게시물로 쓰다가 감기 기운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지금 약간 쉬고 있는데요. 예, 이제 텍스트로도 다음 주 중에 완성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보세요. 아이고, 이미지가 아닌데? 그림판.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안 떨어진다라는 신호를 줬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어, 안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신호를 우리 같은 투자자가 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호라는 걸 인지해야 되잖아요. 신호. 예.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사인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오타나면 안 되니까 심프톰? 이거 심프 뭘까요? 스펠링이 찾아봐야겠다. 잠깐만요. 예. 심프톰?
심프톤 맞나? 예. 심프톤. 예. 맞죠? 예, 선생님. 예. 심프톰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형태나 상황을 보여줬을 때 그 안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게 있고 신호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신호를 줬는데 그 신호를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예, 신호를 줬는데 신호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분석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분석자가 캐치해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차트를 분석한다라는 거는 이게 옳다 그르다나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숨겨져 있는데 예, 그 신호를 논리적으로 캐치해내는 능력. 그렇게 하는 행위가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힌트를 얻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신호라는 개념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예, 그리고 찾는 신호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예,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분석은 죽어있는 분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석이고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과정을 맞춰 볼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죽어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결과는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힌트가 예, 정답으로 가기 위한 힌트인지 오답으로 가기 위한 힌트인지조차도 지금 상태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읽어내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내가 사용할 신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옳으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필요한 신호가 정의가 되고요. 예, 그 신호는 그 방법에만 적합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차트 분석을 가지고 싸워요. 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 건 틀렸느니 내게 맞았느니 하고 싸우는 거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장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는 지식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지식 중에 5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식이 아니고 그만큼 높은 확률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쓰는 거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신호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데 선행적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후행적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행적 투자는 찍는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위로 간다 아니면 아래로 간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라는 방법은 극점 매매예요. 극점 매매. 그건 바닥과 고점을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는 방향을 가지고 거래하는 건데 방향을 가지고 거래하는 방법을 보통 돌파 매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간다고 딱 생각되면 그냥 위를 뚫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뚫고 올라가는 순간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전봉의 고점을 넘을 때 따라 들어가요. 전봉의 고점을 넘을 때 따라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저점을 찾는 거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저점을 붕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장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돌파 매매가 아니라
고점과 저점을 찾는 방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저점을 깨기 어려운 봉을 만들었을 때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저점을 깨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찾고 싶은 정보는 이거예요. 그러면 저점을 깨기 어렵다라는 거는 현재 가격과 그 다음에 이게 저점이에요. 저점 사이에 이거를 거리라고 하면 이게 커야 돼요. 크다. 이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점을 깨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봉을 그리면 저점을 깨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격과 저점 사이의 거리가 큰 것을 찾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찾는 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봉은, 자 보세요. 현재 가격이 여기인데 저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도 되고요. 똑같이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있는데 몸통이 여기야. 그러면 만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A의 경우를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라고 부르고요. B의 경우를 장대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실제로는 위치의 차이이지 대부분 거리는 유사한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죠. 어디서 시작했느냐의 차이만 가지고 있는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같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봉을 찾으시는 게 상승을 도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이거 말고 C가 있어요. C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 봉만 봤을 때, 봉만 봤을 때는 사실은 전혀 종가와 저가 사이가 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갭이 떠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갭인데 갭 자체로 전봉에서 만들어진 거짓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봉에서 그냥 엄청나게 올랐으면 될 거를 일부러 눌러놓고 그 다음에 갭상승을 해서 시가의 위치를 전봉 원래 있어야 될 종가 위치까지 올려버리면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봉들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봉을 찾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C가 음봉일 수도 있어요. C를 음봉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징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인지한다. 그러니까 저점을 깨기 어려운 상황을 나는 알고 싶다가 목표고,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봉의 종류는 A, B, C 정도의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면 A, B, C 정도의 봉이 존재하면, 이런 봉이 나타나면 나는 이 봉들을 근거로 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요. 자, 그 다음은 힌트를 얻었으면 그 다음엔 전략을 세워야 되죠. 전략. 그죠? 자, 힌트와 전략. 그러면 힌트하고 전략의 차이는 뭐냐? 힌트는 거래를 해도 되는가? 거래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정보를 얻는 거고요. 전략은 거래할 가치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거래하느냐죠. 자, 힌트는 거래 가치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고, 그죠? 전략은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무슨 이유로 힌트가 되는 봉을 찾는 거냐? 나는 저점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도 저점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전략을 짜요. 첫 번째는. 자, 따져보자고요. 이게 저가, 이게 종가, 자, 이게 고가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거래를 해야 될 봉 위치를 A라고 했을 때 A의 위치에서는 전봉의 고가는 넘어야 돼요. 고가는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는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도 넘어야 돼요. 단, 자, 이거를 X라고 해요. 제가 매수할 지점을 X라고 정의하면 이 저가까지의 거리가 손절폭이고요. 예. 요 고가까지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수익폭이에요. 예. 그 얘기는 전봉의 저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손실폭이 주는 거죠. 왜냐면 내 전략상 전봉의 저점을 무너뜨리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세운 가설은 부정되는 거예요. 나는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 봉을 찾기 위해서 저런 봉들을 찾았는데 정작 저런 봉에서 저점이 무너지면 제가 초기에 찾은 봉을 잘못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찾았다라는 판단이 서면 전봉 저점을 붕괴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봉 저점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저 A 시점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언제냐? 지난주 금요일 같이. 그러면 그 봉에, 그 전봉에 저점까지의 거리만큼 손실을 부담할 용기가 있으시면 사도 되는 거예요. 사지 말아야 된다, 거래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의 손실폭은 나는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 거래를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자, 이런 봉이어도 되고 이런 봉이어도 돼요. 문제는 저점이 붕괴됐을 때, 저점이 붕괴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전략은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점을 붕괴되는 상황도 와요. 예, 이랬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인데, 결국에는 이걸 붕괴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바닥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솔직히. 바닥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닥을 찾으려면 이쪽 봉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하위 봉 있죠. 예, 이게 월봉이면 주봉이나 예, 일봉 단위에서 바닥봉을 찾아내야 되고, 예, 그러면 월봉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기준이 월 단위인데 이게 주봉으로 넘어가면 주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하는 시간 자체를 주 단위로 좁히거나 아니면 일봉에서 나오면 일봉 단위로 좁히거나 해서 기간을 완전히 줄여서 매수하는 전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매수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더 하이봉에서 바닥을 잡아내는 그런 형태의 전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 봉을 찾아라. 예, 두 번째는 바닥이 무너지거든 더 바닥이 무너져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더 작은 단위의 봉에서 바닥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예, 전략을 잡아가시면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지수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건 이번 달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음, 골 때린다예요. 골 때린다. 왜냐하면 이제 주봉이 0구간이 시작돼서 0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봉을 보면 한동안은 0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처럼 1구간이 많은 해가 아니라 반대로 0구간이 많은 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도가 오르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에 대한 생각보다는 매수에 대한 생각이 큰 편이에요. 다우 지수를 보면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 장에 대한 생각은 급등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각 자체는 상승 쪽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2월 달까지는 하락을 봤어요. 2월. 그러니까 P5 저항이 아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하락이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까지도 인버스를 살 만큼 어쨌든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인버스 2X를 들고 거의 3주 넘게 들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팔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 전에 팔았는데 예, 그때 팔았던 이유도 그거예요. 월봉이 위가 열려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보면 P5 저항이라고 불리는 선이 이렇게 위로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난 형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선 주가를 끌어올리면 올라가요. 지난달처럼 주가를 끌어올리면 막히는 게 아니라, 예, 주가를 끌어올리면 막힘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게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예, 만약에 올랐을 때 뭔가 막히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하방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조금 시니컬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으면 돈이 벌릴 수도 있어. 그런데 잘못되면 왕창 잃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구조는. 여기서 하방을 본다는 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왕창 잃을 수도 있어. 근데 왕창 잃는다라는 거는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손절을 해야 되는 크기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보유해도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반드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사실은 하방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도 난해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3월이 시작했을 때 사실 인버스를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예, 차트가 이렇게 생겼었기 때문이죠. 다만 지지가 이제 2150이랑 2130선에 있었거든요. 예. 이 지지 눈에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50 정도 하고 한 36 정도의 시가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쨌든 지지가 되기 때문에 2150선 밑으로는 사실 인버스를 신규 매수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문제는 전봉의 저점을 훼손한 상태잖아요. 2150에 왔다라는 건.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바닥을 다지고 튕길 거냐라는 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잡아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제가 저번에 팔 때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바로 상승이 올 줄 알았어요. 바로 상승이 와서 주봉이 어느 정도의 아랫꼬리를 감아 올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아 올리고 나면, 그러면 월봉이 올라갈 준비를 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원래는,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난주가 장대 음봉으로 끝나면서, 이번 주에 지난주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월봉으로 본 지지인데 이게 오르겠다라는 건지 내리겠다라는 건지 갈피를 못 잡았던 거죠. 근데 목요일이 만기일이었고요. 목요일까지는 이제 개인의 선물 매수분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올리면 개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니까 목요일까지는 죽어라 질질질질 끌다가 예, 금요일 날 뜬금없이 기관이 막 수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대고 예, 외국인은 반대로 수천억 원어치 선물을 사댔죠. 예, 그래서 예, 급등 마감을 했어요. 어쨌든 올봉의 지지를 예, 일봉에서 받아준 거죠. 예, 일봉에서 고투저투가 들면서 어쨌든 상승으로 가는 모양새를 만들어 줬어요. 지금 가격대가 인버스 투엑스로 보면 7,180원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예, 제가 인버스 투엑스를 거의 팔았던 가격보다 더 이제 낮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인버스는 판 거는 잘한 행위 같이 보이지만 제가 팔고도 3%가 더 올랐기 때문에 사실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바보짓을 한 거죠. 흐름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본인이 이해한 흐름과 시장의 흐름이 다르게 가면 어차피 맞춘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인버스를 손실 없이 나온 거는 운이 좋은 거지 제가 정확하게 분석한 대로 움직인 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빠져나오는 거죠.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0.36% 정도 올랐어요. 야간이 0.36% 정도 올랐으니까 2176에다가 곱하기 1.00 아이고 잠깐만요. 1.0636을 곱하면 2183 정도가 시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월봉은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는 2183이고요. 13. 그 다음에 2183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봉을 보면 위에 저항이 없어요. 예, 일봉은 위에 저항이 없고 어차피 고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 모두 상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아마도 2171 아니면 2159 정도가 이제 매수 위치가 될 거고요. 반면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봉상에는 매도 전략이 없는 거고요. 주봉으로 가면 정반대로 저항만 있어요. 2194, 2200, 그 다음에 2216, 그다음에 2223. 근데 지지는 이게 전봉에서 이게 급등하면서 지금 시가 부근에 전부 다 뭉쳐 있어서 이게 전봉에서 전부 다 사용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주봉에서는 지지를 사용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지지는 일봉의 지지를 사용하셔야 될 거고요. 반대로 저항은 T3 지지요? 지지요, 저항이요? 지지요, 저항이요? 각도가 둔해서. 기본적으로 좀 예리한 각을 저항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건 지금 각이 둔해요. 그러니까 둔한 거는 이제 설명할 때 의도적으로 제외를 합니다. 둔한 거는 제외하고 예리한 것들만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보면 주봉은 오르면 내리겠다는 얘기고 일봉은 내리면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서로의 흐름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일단 주봉이 전고점을 넘으면 1구간이지만 고투가 횡보하게 되면서 상승 구조는 유지하고요. 지난주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주봉도 사실은 상승 구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봉의 구조를 보면 항상 저점을 지켜가는 저점을 지키고 고점을 넘어야지만 상승 구조가 되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고점 저점을 높여가야만 상승하기 유리한 봉이니까 결국에는 주봉은 현재의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는데
예, 현재의 저점과의 거리가 손절폭이 되기 때문에 저 손절폭을 얼마나 줄일 거냐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관건이 될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하방 포지션을 보겠다 그러면 월봉은 하방 포지션을 보기 어려우니까 하방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주봉밖에 없어요. 그러면 2194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하방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일봉은 사실은 이번 주에 하방을 볼 수 있는 날이 하나, 둘, 셋. 목요일 날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고점이 나온다면 수요일 정도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194를 넘어서 예, 수요일 정도에 고점을 찍는다고 예상하시고 접근하는 방법이 매도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고요. 매수자는 이번 주 저점 손절로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주봉이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지지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돈을 집행한 걸 봤더니 보시면 외국인은 콜을 15억을 매도 쳤어요. 예, 그리고 개인이 133억을 샀고 반대로 풋옵션은 외국인이 47억을 샀고 개인이 45억을 매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옵션으로만 보면 외국인은 위에다 배팅한 게 아닌 셈이고요. 반대로 선물을 보면 거의 6천억 가까이를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선물로 보면 상방이 되고 옵션으로 보면 하방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장이 시작하시면 외국인이 저 6천억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저 6천억을 내어 놓으면 한 절반 정도만 내어 놓는다 그러면 옵션으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고요. 계속 사들이면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선물을 너무 많이 배팅해 놨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로 보면 기관만 미친 듯이 사들였고 외국인이나 특히 개인은 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이 저렇게 매도를 쳤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그닥 긍정적인 매매를 한 게 아닌데 워낙 잡주들이 상승을 크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한번 종목을 쫙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봐두시면 좋을 거예요. 보통 저는 순위 분석에서 0187번 시가총액 상위 이거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이걸 독립실행으로 하면 화면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화면 밖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자, 이게 빛의 속도로 갑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전봉의 저점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쵸? 전봉의 저점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올봉은 그다지 반등이 오지 않은 상태고 주봉도 바닥을 찍은 듯한 모양새는 아니에요. 자, 하이닉스도 올봉에서 아랫꼬리를 감긴 했지만 주봉이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보여준 흐름이 아닌 거죠. 이건 삼성전자 우, 이건 LG화학은 이게 고점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게 멀어요. 저점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저는 일단 분석을 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벅벅벅벅 하는 상태지.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거래할 때도 코스피하고 유사한 종목을 찾아서 거래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데미지가 적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폭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예. 현대차도 지금 모습이 유사해요. 삼성전자랑. 그리고 이건 셀트리온인데 이거는 더 안 좋은 거죠. 예, 이건 더 안 좋은 모습. 그래서 분석 자료를 올렸을 때 셀트리온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이 구조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가 보면 지금 코스피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종목은 기관 쪽에서 힘을 실어서 거래하는 종목이고, 예, 그래서 움직이는 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달에, 그죠? 다음 달에 이번 달 양봉을 확인하면 저가로부터 멀어지는 양봉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점이 손절폭이 되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봉인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관찰해 볼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할 방법 중에 추세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추세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건 싼 빠져 4.21% 빠져서 딱 봐도 별로 거래하고 싶지 않은 유형입니다. 예. 네이버 이건 아리까리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지지는 있지만 다 사용한 거고 전봉이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전봉이 음봉이었는데 갭상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자, LG 생활건강 이것도 조금 애매해요. 갭상승이 월봉상 더 왔어야 되는데 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못 잡아내요. 이렇게 움직인 거지. 예, 이런 걸 징후로 잡아내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삼성물산도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징후는 안 보이고요. 이거는 반대로 신한지주는 지난봉의 저점을 깨고 올랐어요. 예, 이런 경우는 솔직히 열받겠죠. 예, 손절선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거니까요. SK텔레콤도 전봉의 저점을 훼손한 상태고 자, 이게 지난 봉으로 보면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봉이 바닥이 무너지면 안 되는 봉이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바닥이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손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애매하죠. 예, 그런 전혀 감이 안 오고 예, 이거는 양봉이 나면 쳐다볼 만하고 양봉이 안 나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매매가에 오지 않은 상태고 이것도 전봉의 저점이 무너진 상태죠. 근데 밑에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예, 전봉의 저점이 무너졌을 때 아래에 지지가 있는 경우.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필터링을 하냐면요. 전봉의 저점을 무너졌을 때 투심이 하락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투심이 하락할 일이 없거든요. 싹 다 영구간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밑에 지지가 있으면 활용합니다. 실제로. 예. 이게 1구간이냐 0구간이냐에 따라 활용 여부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 무너져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여기가 맞고요. 예. 그래서 이건 바닥으로 가까워질수록 매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삼성생명 봤고요. 이것도 동일한 케이스예요. 예, 전봉의 저점이 무너져도 저투가 내려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 무너진 케이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저투가 내려가잖아요. 보시면 여기선 저투가 내려가요. 왜냐면 여기 다 일구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전봉의 저점이 무너지면 이건 손절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시간에 따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 얘는 최저가 모드가 나오는 형태니까 지금 2019년 1월 달에 저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 급등해 버린 거고, 기아차도 전봉의 저점이 무너지면서 저투가 내려가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도 사실은 포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요거는 LG인데 LG의 경우는 저투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예, 저투가 안 내려간다고 해서 폭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안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 보시피 예, 이건 저투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봉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SOL 이건 저투가 안 내려갔어요. 근데 그 뒤에 싹 다 일구간만 보이는 게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넷마블, 롯데케미칼, NC소프트. 저는 이런 종목은 전혀 관심 없어요. 이미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기업은행. 예, 기업은행. 이건 진짜 애매한 거예요. 예, 이거는 못 잡아요. 이거는 이번 봉이 아니라 다음 봉을 보고 움직이셔야 돼요. 다음 달부터 싹 다 영구가 아니라 코덱스 200, LGD 이건 그렇고 이건 꽝이고 예, 이것도 저트가 무너졌으니까 꽝이고요. 현대제철도 저투가 무너졌죠. 이제 이런 경우도 꽝이에요. 월요일 날 토네이도 건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봐야죠. 한원 이거는 저투는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한번 고려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추측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모레지 이거 저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이거 재밌어요. 아모레지 여기 보시면 거의 반년 정도는 투심이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중국 쪽하고 관계만 나아지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롯데쇼핑도 조금 기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부분 중국 줄 거잖아요. 중국이랑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유형의 종목인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해요. 차트들이. 저는 떨어지면 사고 싶었던 종목이 이거예요. 한국타이어. 안 내려와요. 하미사이언스. 음, 이것도 저투가 내려가지 않아서 감아 올린 케이스네요. 예, 이거는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감아 올린 거라 어, 이건 못 사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못 삽니다. 이런 거. 올라도 대응할 수 없어요. 이 종목도 조금 관찰해 볼 만한 이마트 100개까지만 볼까요? 엄청나게 가네요. 굉장히 좋은 종목인가 봐요.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한화생명. 하루에 4.6%가 올랐네요. 예, 이것도
잘하면 바닥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일 것 같아요. 하나생명. 이건 못 따라갈 것 같고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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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지금 몇 개죠? 96개. 제일기획. 예, 현대백화점. 그래서 모든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모든 움직임을 다 이해하면 그건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 지으셔야 되고요. 그런 범위가 인식이 되면 아주 지독하게 관찰하고 추적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종목을 보고는 있지만 이게 뭐 사무실에서 차트를 붙들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아니라서, 예, 알아도 이 카페 회원이나 사람들하고 의도적으로 교류를 못 하고 있어요. 거의 장을 거의 못 보니까요. 장을 못 보고 있는 사람이 장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헛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도적으로 종목이 보여도 함께 추적하거나 그런 건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 일하는 약 바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장중에 한번 같이 관찰해 보려고요. 실제로 켜놓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모니터도 사놨는데 환경을 좀 바꿔 놓으려고 해요. 이제 업무 시간에도, 예, 종목들을 다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예,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모닝 브리핑은 어차피 월, 수, 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모닝 브리핑은 폐지를 하고 어, 이제 같이 추적하는 그런 형태의 방송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하루의 일과가,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목을 추적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로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호흡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지금 아마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6월 중에 띵글이 나올 거고요. 모바일 버전 띵글이 6월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운이 좋다면 6월 중에 나올 것 같고 아마 6월 중에 PC용 띵글도 개편이 될 거고 동일하게 DB만 바꿔서 주식용 띵글도 나올 거예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에 세 가지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버전을 차트를 바꿔서 PC용을 내놓고, 예, 거기에 DB를 바꿔서 주식용을 내놓고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를 내놓고 이렇게 세 가지를 6월까지 다 런칭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 신경 쓰고 그러고 있지만 잘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6월 안팎으로 해서 바뀌겠죠. 이제는 차트 자체도 이제 띵글을 켜놓고 여러분들에게, 예, 설명을 하고 같이 분석하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함께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서 거래를 태워야죠. 제일 좋은 건 거래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아, 저 프로그램을 나도 써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돈이 벌렸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의 반응이 올 거고요.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물리면 또 그 빠져나가는 방법까지도 같이 해보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은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한번 볼게요. 가상화폐를 보면 짜자자잔 어, 현 차트요? 어, 현 차트라 하시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 차트가 사라지는 거는 저희가 그 현재 띵글 안에 들어가 있는 차트만 바뀌겠죠. 지금 차트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래시님이 계속 뭐 이거 수정해줘, 저거 수정해줘 막 말씀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하기에는 구매한 차트의 성능이 너무 딸려서 차트를 갈아 끼울 거라고요. 지금 프로그램 안에 차트를 지금 들어가 있는 차트를 걷어내고 예, 다시 차트를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 구입한 다음에 그걸 현재 차트에다가 적용을 할 거고요. 적용한 거에 UI를 좀 바꿀 거예요. 제가 써봐도 사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조금 사용이 편리하도록 고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 차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차트에 그러니까 현재 띵글 PC의 UI를 좀 고치고 차트를 교체해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겠다고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데 업데이트 하는 게 화면이 바뀌고 차트가 바뀌니까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해서 다시 교체를 하고요. 교체를 한 상태에서 지금은 빗썸의 데이터를 붙여놨잖아요. 그럼 조금만 UI를 개선해서 증권사 API를 붙이면 그 자리에 주식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예, 주식 차트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별도의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래서 PC 버전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가상화폐 버전하고 주식 버전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6월 중에 런칭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교체한다. 예. 지금 거보다 퀄리티가 더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차트는 교체하겠다고요. 예. 개발하기 싫으니까. 예. 차트를 개발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개발하지 않고 예. 새로 구매해서 붙인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죠. 예. 성능이 조금 좋은 걸 찾아서 그거를 구매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요. 저희 개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붙인다. 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정사항을 예, 별도로 고민하지 않고 수정사항이 원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차트를 구매하는 게 관건이겠죠. 찾고 있어요. 이게 PC용 차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게 이제 찾아지면 적용을 해서 다시 개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버전은 PC 버전 차트랑 원래 달라요. PC 버전에 들어가는 차트하고 모바일 버전은 자바로 된 차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바 버전으로 구매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는 PC 버전 하나 사야 되고 모바일 버전도 하나 사야 돼요. 자, 비트코인을 볼게요. 이게 월봉인데 어쨌든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다가 아직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아직은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안 났고 주봉은
윗꼬리를 달고 있죠. 윗꼬리를 달고 있고,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거는 수급이 매도예요. T차트가. T차트가 지금 거래량이 맨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게 복병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에 수급선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한 4128불까지 내려오는데 이 상태면 이번 주의 고점을 다음 주에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나가리겠죠. 지금 지지는 TO, TO까지는 어차피 다 썼기 때문에 예, 내리면 내릴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아직까지 주봉은 양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계속 양봉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4,000불 밑으로 떨어지면 게임 끝이라고 봐요. 예. 내일 아침 오전 9시까지 4,000불 언더로 떨어지면 거의 확률상 상승은 거의 끝난 게 아닐까 싶고요. 4,000불이 일봉의 전일 저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저가를 붕괴해서 내일 오전 9시에 끝나면 거의 일봉상 지지는 다 작살이 나 있을 테니까 예, 이게 4,000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상승으로 계속 가려면 어쨌든 계속 흐름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4,000불이 아마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세요. 저는 알트는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저는 무조건 비트의 흐름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알트들은 괜찮아요, 분위기가. 추세 하락을 벗어난 종목들도 있고, 지지들이 괜찮은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모든 문제는 알트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의 문제라서, 예,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상방으로 자리를 잡지 않으면, 예, 알트들이 잘 만들어 놓은 분위기를 다 망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000불입니다. 자, 예. 전일 시가가 4,000, 아니, 시가가 4,003불이에요. 결국에는, 예, 내일 아침 9시까지 4,000불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쿠투가 이쪽은 문제가 없네요. 예, 이쪽은 쿠투가 문제가 없고, 하락 시간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3월 19일까지는 하락 시간대라 앞으로 이틀 정도가 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포함 3일, 3일 동안은 계속 고점을 넘어가야 돼요. 고점을 계속 넘기는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어제 고점을 넘지 못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상승이라면 어제 고점을 다시 넘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넘지 못하면 4,000불 아래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봉은 사실 저렇게 움직일 봉이 아니라 어제 고점을 넘든 어제 저점을 깨든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할 텐데 지금은 그냥 사이에 껴서 이도저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도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이 지금은 양날의 칼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월봉이 답을 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원화? 원화도 뭐 별 차이 없죠. 원화의 수급은 달러에 비해선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상의 구조가 안 좋은 건 비트코인이 비트파이넥스지. 예, 빗썸이 아닙니다.
비썸 전고점 아직 못 넘었죠. 예. 그리고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예. 흐름이. 이더. 이더는 아직 저항 못 간 것 같죠? 아직도 저항을 못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올봉으로 보면 위도 공간이 남아 있고 아래도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주봉은 목표가를 찍은 것 같고요. 예, 일봉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예, 지지를 타고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밑에 지지 받쳐놓고 지금 버티기 모드예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이제 저항에 맞았으니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고요. 올봉은 위아래 공간이 아직 남아있죠. 리플은 다시 저항 위로 올라가 있고요. 예. 주봉에서 지지를 닫고 저항 위로 올라가 있는데 약간 끼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점이 깨졌을 때의 저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는 사실 매수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내려간 게 월봉상 지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상태라 이건 주봉이 감아 올렸기보다는 월봉이 감아 올렸다고 봐야죠. 예. 원화. 원화는 그에 비하면 흐름이 거의 없어요. 예, 달러가 보여준 흐름에 비해 주봉은 아래 지지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신사해요. 리플 원화가 예, 가장 신사고. 자, 비트코인 캐시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8.4% 올랐잖아요. 예, 그 덕에 월봉 저항까지 갔어요. 보시면 월봉 저항까지 찍은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 월봉 저항까지 갔기 때문에 주춤해 보이고 있어요. 지금의 흐름은 공간을 다 메꿨죠. 이건 이오스인데 이오스는 아직 공간 다 메꾼 것 같지 않아요. 아직 원화도 아직 공간이 더 있어요. 만약에 변동성을 만들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코인은 이제 저항이 완전히 올라탄 모습이라 예, 이건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는 예, 쉽지 않은 형태입니다. 주봉은 사실 차트를 잘 그려가고 있어요. 알트 분위기에 비해서 어찌 보면 비트의 환경이 너무 안 좋죠. 지금 만약에 비트가 좋았다면 알트가 훨씬 더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비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코스피 2월 달에 하던 짓거리하고 거의 유사해요. 예, 저항에서만 한 달 내내 놀다가 막판에 음봉 내는 거죠.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 차라리 양봉 낼 거면 그냥 계속 내는 게 좋아요. 음봉 내면 골 때려지니까. 예, 그런 일은 차라리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 제게 있어서 가격이란 오르고 내림이 아니라 매수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입장이 전혀 달라서 지금 이렇게 좋은 상승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
막 폭락을 엄청나게 할 때도 전혀 매수해야 될 그런 걸 못 느끼듯이, 예, 이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수익을 쉽게 취하지 못한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어, 생각이 빠르시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눈에 보이는 수익들을 빨리빨리 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래일지도 올리시고 자랑도 하시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그게 제가 트레이더 분과 저와의 입장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제 입장에서도 답답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람들한테 매매 방법이라든가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 때 그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어쨌든 정리를 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좀 답답한 형태의 전략이라든가 매매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저도 이제 매매를 시작하면 물릴 거예요. 이게 주식처럼 오랜 시간 동안 차트를 봐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적응을 하겠죠. 이제 하루 종일 같이 보면서 서로 이제 욕지거리도 해가면서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어,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저축은 안 해요. 저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은행에서 받을 이자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예금이니 적금이니 일단 이런 거는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은행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말지, 예, 그런 거 안 해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목표냐는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 추구하는 그런 수익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음, 뭐 이게 뭐 10배를 간다, 1000배를 간다 이런 식의 허황된 그런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 뭐 400%가 났느니 700%가 났느니 뭐 용돈으로 4억을 벌었느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예, 그건 실제로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매매일지는 조작을 한 거라는 거 정도는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오래 못 가요. 그렇게 말장난으로 하는 분석이나 주장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살아온 시간이 10년이 넘어서 이제 1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봐왔겠어요. 예, 다 뻔한 거예요. 그런 뻔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뻔한 거니까. 그건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황금 커피 같은 경우도 동일한 거고, 예.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작할 때부터
망가질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집을 판다고 감당이 되겠어요? 차를 판다고 감당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아예 시작할 때부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클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 그건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제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요. 근데 제 꿈은 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요한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저는 임요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니와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롤모델은 김택진이지 임요한이 아니에요. 예. 김택진이는 그 젊었을 때도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김택진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임요한은 그 옛날에 게임을 정말 잘하는 스타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바닥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양아치라고 생각해요. 예. 이 바닥에서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양아치처럼 접근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대부분의 행위들이 다 양아치라 그래요. 그죠? 매매일지를 조작하고 페라리를 하고 람보르기니를 사고 예. 그리고 막 사람들을 비웃고 깔봐요. 제가 만나본 일반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 많아요. 만나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배우고 품격 있고 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단지 그런 사람들이 거래를 잘 못하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짧다고 해서 무시받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고수라고 깝치고 전문가라고 나대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 프로필 다 뒷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만날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만날 일이 있을까요? 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을 해서 마치 대단한 사람이냐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정도는 조금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을 속여서 산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뭔가 악한 기운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밝지 않아요. 뭔가 어둠이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이랑 뭔가 서로 이렇게 기운을 주고받으면 에너지가 막 다운되는 걸 느끼게 돼요. 방송을 봐도 그런 게 대충 느껴지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넘치고 넘쳐요. 승리 같은 사람도 있고, 그쵸? 신정환이라고 예전에 돈을 안 벌었겠어요? 고영욱이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을 저는 존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이 풍족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번 사람 중에 존경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나 그다음에 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슬기롭게 잘 겪어서 그 부에 이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보다 그 사람의 경험이 부러워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규모의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대한 존경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자를 만나도 돈만 있는 사람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어,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고수라고 막 유튜브 방송하고 돈 벌었다고 막 그렇게 나서는 사람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제 인생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나느니 일반인 중에 정말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제 인생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제가 가진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고 그다음에 제가 배워왔던 이런 지식들이 어차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직장 생활, 그다음에 사업, 그다음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스스로 공부해서 그 수준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단축하는 용도로는 제 지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라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저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근을 하실 때도 저 사람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 사람이 제공하는 지식에 대해서 접근해보고 필요한 것만 취해 가시는 게 맞는 거지. 뭐,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실 때 이 바닥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예.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까요? 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사실 방송이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죠. 이 방송을 해서 뭘 어쩌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방송들을 일부나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끔찍해요. 예. 아, 야, 저런 사람들도 방송을 하는구나. 근데 이런 방송을 필터링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투자 쪽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조차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지식을 배우는 거는 절대로 단시간 내에 되지 않습니다. 뭐 한 달 동안 배워서 된다, 일주일 만에 된다, 그런 건 다 싹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이 지식은 활용 가능한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가려면 하락장, 상승장 모두 다 경험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경우에 하락장이 오고 어떤 경우에 상승장이 온다라는 것을 징후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시면 사실은 지식을 배워도 지금이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건지 상승장에서 상승하는 건지 그죠? 아니면 하락장에서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상승장에서 조정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지식으로 전달되기가 무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접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오래 걸립니다. 그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나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야 길게 계획을 잡고 예, 이 투자 계획을 세우실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갖고 이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돈질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질을 하면서도 배우게 되는데 그 돈이 다 떨어져 갈 때쯤에 지식이 제대로 머릿속에 조금씩 조금씩 꽂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생길 쯤이 되면 돈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식이 생기고 시장을 떠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 분들이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돈 떨어지고 지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돈을 들이미는 전략 말고 생각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먼저 돈을 잃기 전에 잡아 놓으시면 거래를 해서 돈을 잃더라도 그걸 왜 잃었는지 알아요. 알면 대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더 넣지 않고 지금의 돈만 가지고 잃는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추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손절하지 않고 홀딩한다든가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돈질만 하다 보면 예,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왜 홀딩하는지 왜 손절하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거래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냥 망가지게 됩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만나본 사람도 수백 명이 넘고요. 예,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생활하면 별별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예, 시행착오의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날려야 될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의 제 1순위는 금전적인 손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그거 제 관심사 아니에요. 그게 제 관심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400%의 기적, 700%의 기적 이런 건 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 건 옵션 거래 하시라고요. 그러면 400%, 700%는 일주일이면 돼요. 물론 꽝 나는 건 이틀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맨날 돈 벌 궁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코인을 사대고 예, 그리고 물리면 한동안 개고생하고 그래요. 잘하면 이번 달이 지나면 코인에도 해가 뜰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직 14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죠. 80% 5%요? 5%보다 매매일지 어떻게 조작하는지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제 매매일지가 필요하시면 저도 4억, 5억짜리 한번 매매일지를 만들어 볼게요.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 포토샵 가지고 정말 그 폰트까지도 그 앱에서 사용하는 폰트로 그 사이즈로 딱 그리면 정교하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와, 그렇게 많이 봐야 돼요? 매매일지 조작할래요. 저도 용돈으로 한 3억 8천을 한 3일 동안에 한번 벌어보려고요. 그런 짓은 정말 죄악입니다, 죄악. 예. 그러면 생 양아치나 하는 짓이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들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에휴, 철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솔로 분도 계실 텐데, 음, 저는 일단 가정이 없는 분들은 약간 의심해요.
예.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방송하는 사람 중에 가정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좀 의심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뭔가 고려하는 게 없어요. 고려하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뭔가 나쁜 짓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가정이 계신 분들은 부부가 유유상종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와이프의 입장에서 남편이 그 짓거리 하고 다니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쌈박질을 하든 뭘 하든 뭔가 정화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와이프가 몰래 만약에 방송을 봤다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와서 한바탕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그런 가정이 있으면 조금 더 검증이 돼요. 조금 더. 그래서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방송은 옆 동네 방송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예. 부승님도 빨리 솔로 탈출하셔야죠. 예. 좋은 분 만나셔서. 예. 아이들이 주는 재미가 있어요. 예. 오늘은 코딱지를 저에게 선물해 주더라고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면서 그래서 면봉에다가 이렇게 로션 발라가지고 예. 제가 해야 되는 시술 중에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자, 11시 37분이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예, 시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재수 좋으면 이제 다음 달부터 상승장이 재수 좋아서 온다 그러면 분위기도 많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빨리 런칭을 해야죠. 상승장이 오기 전에 빨리 프로그램을 빨리빨리 시장에 출시를 해야 예, 상승장이 와서 좋고 예, 조합원들은 띵글이 팔려서 좋겠죠. 예, 그러면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